자, 또 다른 거 없으세요?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얘들아 830번에 보실게요. 자, 830번에 보시면 이 문제가 나왔는데 얘들아 뭐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냐면 여기서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이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보다 27살이 많다. 할아버지의 나이가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라는 건 자, 지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차이가 몇 살이야? 27살.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라는 건 27년 전을 얘기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보다 27살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아버지는 자, 27년 전의 아버지는 아버지로부터 27년 전이니까 27년 전이죠. 현재 동진이 나이보다 현재 동진이 자, 지금 여기 할아버지 아빠 동진이라고 쓴 건 현재 나이를 얘기합니다. 동진이 현재 나이보다는 6살이 많았고 자, 많았고 지금부터 5년 후에는 할아버지의 나이가 지금부터 5년 후 할아버지의 나이는 5살을 더 드시겠죠. 동진이 나이에 5년 후엔 할아버지의 나이가 동진이도 똑같이 5년을 먹을 거야. 이거의 나이보다 5배보다 8살이 많아진다고 한다. 자,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얘들아 3개고요. 식이 3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만든 연립방정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보다 27살이 많은데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라는 건 27년 전에 현재 동진이 나이보다 6살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부터 5년 후 할아버지의 나이가 동진이 나이에 5년 후 할아버지 5년 후 동진이 나이 이렇게 했을 때 동진이 나이의 5배보다 8살이 많아진다고 한다.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동진이로 좀 다 바꿔볼게. 자, 여기 할아버지 자리에다가 얘들아 3개짜리 어떻게 연립방정식 푸나요 하면은 아버지하고 동진이로 바꾼다는 얘기는 할아버지 자리에다가 아버지 27로 좀 바꿔주시고 자, 아버지 27 여기 아버지 27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연립해 주시면 되겠다. 자, 아버지 나이 이거 마이너스 동진이 나이가 27 이쪽으로 보내주면 33이라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아버지 나이 더하기 32살이 갔다 오세요. 자, 5 동진이 나이 더하기 25여서 33이 되겠다. 자, 이거 이쪽으로 보낼게요. 아버지 5 동진이 이거 이쪽으로 가면 1 나오죠? 아버지 동진이가 33 나와요. 자, 이거는 지금 아버지의 나이를 물어보고 있길래 동진이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면 5, 3, 15, 5, 3, 16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개를 빼줘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4 아버지가 이거는 165에서 이거 빼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164 나오나? 그러면 아버지는요. 여기서 4, 4, 16, 4, 1은 4. 자, 아버지의 나이는 41살 나오죠.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미지수 이것만 좀 알고 계실게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라는 건 아버지하고 27살 차이가 나니까 27년 전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 문구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875번에 갈게요. 875번으로 갈게요. 자, 875번으로 갈게. 자, 875번에 보니까 자, 둘레의 길이가 이거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저수지 둘레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뛰면 같은 방향으로 뛰면은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3분 뒤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한다. 동시에 출발해서 자, 걸린 시간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고 니네 알겠지만 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서 얘들아 이거 뭐 해야 돼? 존느가 있고 존발이 있어서 자, 존느가 이만큼 올 동안 다시 만난다는 건 존발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만난 거기 때문에 겁나 빠른 애가 움직인 그 거리에서 겁나 느린 애가 걸은 그 거리를 빼준 게 한 바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는 거였고요. 반대 방향은 어차피 니네가 알겠지만 얘가 온 거리 더하기 얘가 걸어온 거리의 합이 한 바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해준 게 뭐다? 한 바퀴가 된다. 이렇게 한 게 반대 방향일 때, 같은 방향일 때는 겁나 빠른 애의 거리에서 겁나 느린 애의 거리를 뺀 게 한 바퀴라고 두면 돼. 자, 동시에 출발했다는 건 둘이 걸린 시간이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뛰면은 둘 다 뭐예요? 더 빠른 게 형이 동생보다 빠르다고 해. 자, 그럼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건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겁나 빠른 애의 속력을 x 킬로미터야 미터야. 분이기 때문에 얘들아 나 그냥 미터 퍼 분으로 갈게요. 자, x 미터 퍼 분이고 동생이 그럼 겁나 느린 애가 되겠죠? 겁나 느린 애를 y 미터 퍼 분이라고 둘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겁나 빠른 게 형이니까 자, 같은 방향으로 둘 다 시간은 얼마 걸렸다고? 15분이요. 겁나 빠른 애도 15분이 걸렸고 겁나 느린 애도 15분이 걸렸는데 이때의 속력은 x일 때 이때의 속력은 y가 되고 이 둘의 차이가 1500m 차이가 난다. 자, 반대 방향은 더하기예요. 그러면 얘도 3분 걸렸고 얘도 3분 걸렸고 속력 곱해주고요. 그래야 거리가 되죠. 시간 곱하기 속력한 거고 반대 방향일 때 뭐한다? 더한다. 이렇게 돼서 1500이 될 거다라는 거죠. 될까요? 시간 곱하기 속력 쓰셔야 돼. 미터 퍼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미터로 고친 거고 여기서 나온 게 그냥 모두 다 분을 사용했다는 거. 자,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실게요. 아시겠죠? x, y 중에 이거 안 되시면 개별 질문할게요. 이거는. 자, 80번 볼게요. 80번. 자, 80번 볼게요. 80번. 자, 혹시라도 어느 한 유형을 잘 못하겠다 하시면 나한테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어느 한 유형이 안 되시면. 자, 80번 볼게요. 배를 타고서 지금 1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 1시간, 내려오는데 30분이 걸렸대요. 자,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전체의 거리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10k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슬러 올라갈 때의 특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배의 속력 자체가 거슬러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배가 움직인 속력이죠. 배의 속력에서 올라갈 때는 강물의 속력을 빼준 것만큼이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이 된다는 거 아시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더해서 구한다는 것도 아시겠죠? 자,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오는 데는 30분이 걸렸다. 자, 올라갈 때 총 거리가 얼마야? 총 거리가 10km야. 자, 이때 속력이 뭐라고? 배의 속력을 x라고 두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둔다면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게 배의 속력이 되겠다. 올라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래서 나는 1시간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내려올 때도 얘들아 뭐야? 자, 10km를 내려온 거야. 자, 우리 강물 문제는 총 거리에 관한 식을 세우자고 외워주십시오. 배에 관한 거는 얘들아, 배에 관한 건 총 거리에 관한 식이 어차피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총 거리가 같기 때문에 총 거리에 관한 식을 세워야지 라고 좀 외워놔. 2분의 1이고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더해준 게 내려올 때 배의 속력이다. 자, 기본이죠. 배의 속력에다가 내려올 때 배의 속력. 왜? 강물이 밀어주니까 더 빠르죠. 내려올 때 배의 속력은 더해서 구한다. 자, 2분의 1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돼요. 강물의 속력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y를 구하시면 되죠. 자, 종이배가. 자, 이거 2번 때문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2번 때문에. 자, 이거 좀 풀어볼게요. 자, x-y가 지금 10km고 지금 여기서 2분의 1인데 곱하기 2를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좀 할게요. 강물의 속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y를 구합니다. 이거 두 개를 뺍니다. 자, x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y가 얼마가 될 거고 강물의 속력은 그래서 5km/s가 되어지겠다. 자, 종이배가 1km 떠내려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종이배라는 건 모터가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물의 속력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죠? 자, 1km를 떠내려가는데 몇 분이 걸리냐고? 자,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건 속력 분의 강물의 속력을 쓰셔야 돼. 종이배는 모터가 없어요. 강물의 속력으로 갑니다. 속력 분의 거리죠. 1km. 자, 이거 시간 걸리는 거야. 근데 얘가 몇 분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60분을 하셔야죠. 그래서 12분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2번 때문에 좀 풀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12분이라고 답하셔야 된다. 자, 880번. 그 다음에 895번 볼게요. 95번. 자, 어느 유형이 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그 유형 자체를 같이 해드릴게요. 자, 95번에 봅시다. 어느 지역의 공원에서 미술관을 거쳐서, 자, 공원에서 미술관을 거쳐서 쇼핑몰까지 운행하는 버스 구간별 요금은 다음과 같아요. 공원에서 버스를 탄 승객은 50명이고, 자, 50명이고, 자, 쇼핑몰에 도착해서 내린 승객은 45명이래. 자, 승차권의 판매 요금이 이걸 때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과 내린 승객은 모두 몇 명이냐? 자, 해보자.
50명이 탔고요. 자, 미술관을 갔어. 그럼 내린 손님이 있고 탄 손님이 있죠. 내린 손님이 있고 새롭게 탄 손님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간 거냐면, 자, 쇼핑몰까지 온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면 50명에서 내린 사람 빼고 새롭게 탄 사람들이 여기 쇼핑몰까지 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린 게 몇 명이라고? 총 45명이라는 거예요. 쇼핑몰에 도착해서 내린 사람들이 이게 45명이다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요금에 관한 걸 해볼게. 처음에 공원에서 미술관까지는 50명이 출발을 했지만 여기서 내린 사람이 있죠. X명. 따라서 X명은 공원에서 미술관까지만 간 거니까 얼마를 지불했을까? 800원만 지불을 한 거야. 여기서 탄 사람들 Y명은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만 간 거니까 1000원을 지불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봐봐. 50명에서 여기서 내린 사람을 제외한 50에서 이때 내린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 50명에서 이때 내린 사람들을 뺀 얘네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죠. 50에서 미술관에서 내린 사람을 뺀 얘네들은 나머지 얘네들은 모두 다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온 거니까 이때는 1,400원을 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쇼핑몰에 도착해서 내린 승객 45명 판매 요금이 69,800원 되시나요? 따라서 이거랑 이거를 연립하셔야 돼요. 왜? 내일은 오셔도 되고 5분 남아서? 잠깐만 내일 무슨 일이죠? 목요일이죠? 너 내일 몇 시에 오세요? 2시 30분에 올 수 있어요? 2시 40분까지 오세요. 오케이 가세요. 자, 성혁이도 내일 와서 할 수 있으면 가셔도 되는데 아니 여기서 해. 오케이 지금 해.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된다라고요. 자, 그래서 얘들아 1번식이 뭐가 되는 건지 내일 꼭 와야 돼요. 연우야. 여기서 고치자.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이게 1번식 정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식 정리해 볼게요. 800x죠. 이거 마이너스 이거여서 마이너스 600x 마이너스 600x 이거는 y가 플러스 1000y 너무 고생했어. 1000y가 되고 이거 두 개 곱해줘서 얼마인가? 5, 4, 60에다가 하나 둘 셋 해서 잘가. 너무 고생했다. 자, 이거에서 이거 빼주니까 9,800원. 이게 9,800원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 두 개씩 좀 지울게요. 자, 마이너스 6x 이거 공 두 개씩 좀 지울게요. 공 두 개씩 좀 지우고요. 자, 나누기 2씩 할게요. 나누기 2씩 할게요. 나누기 2, 4, 8, 2, 9, 18. 자, 그리고 이거를 자, 요게 왜 1번식에다가 얘들아 나 곱하기다. 여기서 자,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과 내린 승객 XY 다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3종 곱할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3y가 3종 곱할게요. 마이너스 15. 자, 이거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2y가 여기서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64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겠다? 32명. 자, y가 32명이에요. 한 사람들이 32명이고 자, 내린 사람들은요. 여기다 넣으면 되죠. y가 32명이었구나. 자, 그러면 이거랑 82에서 얼마를 45명을 빼보면 되겠네. 그러면 37명 되죠. 그래서 내린 사람은 37명. 그죠? 이렇게. 자, 식 두 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스토리만 다시 좀 얘기 좀 해볼게, 얘들아. 자, 공원에서 미술관을 지나서 쇼핑몰에 왔어. 50명이 탔고요. 자, 여기서 내가 몇 명은 내렸고 몇 명은 새롭게 탔어. 이거는 내린 사람, 이거 탄 사람이에요. 자, 그럼 쇼핑몰까지 간 거는 50에서 내린 사람 빼고 여기서 새롭게 탄 사람들까지 해서 쇼핑몰까지 온 사람들이 이렇게 45명이 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공원에서 그러면 미술관에서 내린 사람들 X명은 얼마를 낸다는 거야? 800원을 낸다고. 미술관에서 새롭게 타서 쇼핑몰에서 내린 사람들은 1000원을 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50명에서 얘들아 미술관에서 내린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1,400원을 내겠죠. 이렇게 해서 69,800원을 낸다. 자, 이 스토리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6번 볼게요. 96번에 볼게요. 자, 여기서 얘들아 우리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할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을 때 그거를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거든. 특히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제를 기억할 게 참 많아서 기억력 좋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기억력이 좀 개인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머리 좋은 거랑 다르게 기억력이 좋으시면 참 사는데 편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자꾸 특징을
잡아서 외우시면 바뀝니다. 보세요. 이런 것의 특징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봐봐. 내가 니네가 알게끔 할게. 알게끔 요걸 한번 내가 나열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 거 좀 봐볼래? 자, 혹시라도 모양이 바뀌면 달라지지 않나요? 라고 할까봐 내가 개수를 맞추는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자, 얘들아 봐라. 이거는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있을 때 세 개의 변에 똑같은 개수씩 내가 묶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지막 하나를 제외하고 하나를 제외하고 하나를 제외하면 얘들아 각 변에서 같은 개수씩 묶여. 이해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를 제외하고 하나를 제외하고 하나를 제외하고 하나를 제외하면 내 변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수씩 묶이는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줘.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한 칸에 내가 X개의 흰 바둑돌이 있다고 놓고 여기에 Y개의 검정색 바둑돌이 있다고 생각할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졸린 사람 빨리 껌 먹어 얘들아. 자, 껌 먹고 물 먹고 올 사람 빨리 갔다 와. 자, 졸린 사람 빨리빨리 해결해봐. 졸린 사람 해결해봐. 없어? 없어? 괜찮아? 야, 껌 먹고 뭘 빨리빨리 해결해. 괜찮아? 자, 봐봐. 자. 이제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걸 같은 개수씩 묶으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은 개수씩 묶으려면 x에서 한 개 뺀 거 이런 게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총 바둑돌의 개수다. 이렇게 놓으셔야 돼. 자, y라고 하는 총 개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개를 빼고 자, 영어 앞에 좀 봐줄래? 이게 네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놓으셔야 총 개수 이게 여기서 검정색 바둑돌 총 개수에 관한 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 변에 놓여져 있는 바둑돌의 개수는 한 변에 놓여져 있는 걸 전체 쓰지 말고 여기서 하나를 뺀 거를 세 개의 변이 다 똑같은 개수씩 묶여져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흰 총 바둑돌의 개수, 이게 총 검은 바둑돌의 개수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자, 그럼 봐봐.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만 6개가 남았다.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 만들었더니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만 6개가 남았다. 흰 바둑돌을 이제 X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바둑돌의 개수에서 6개만 더해주면 흰 바둑돌 6개만 더해주면 전체 개수가 나온다고요. 그죠? 두 번째, 정삼각형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한 변에 놓이는 이 개수는 정사각형 한 변에 놓이는 바둑돌의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적을 때. 그죠? 이렇게 두 개로 식을 만드시면 돼요. 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근데 여기 밑에는 한 변에 놓이는 바둑돌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안 한다는 거. 그죠? 마이너스 1씩을 안 한다는 거. 근데 총 바둑돌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여기서 빼기 1씩을 해서 규칙을 만든 거야. 한 변에 놓이는 바둑돌의 개수의 규칙을 만든 거라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게요. 97번 볼게요. 너 왜 또 나갔었어? 너 아까 채점 받았잖아. 채점 뭘 붙였는데 채점을 또 받아. 그지? 그거 말고는 잘했네. 왜? 좋았어. 잘했네. 자, 97번 볼게요. 1차 오디션 합격한 지원자의 자, 얘들아, 우리 이거 좀 이 문제에 관한 좀 스토리를 알고 계실게요. 1차 오디션에 합격을 해야 얘들아 2차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하고 여자 수의 비는 남자하고 여자 수의 비는 4대 5이다. 지원자의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 여자 수의 비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 2차는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요. 불합격한 사람이 있는 거야. 자, 1차에 합격한 사람들 이게 전체야. 이게 전체야. 1차 합격한 사람들 이게 지금 전체 명수인데 이 사람들을 다시 합격자, 2차의 합격자, 불합격자로 나누는 거라고. 이걸 합한 게 1차에서 합격한 애들의 총합이야.
알겠니? 그래서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 여자 수의 비가 3대 7이고 불합격한 남자 여자 수의 비가 21대 23이래.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50명일 때, 자 그러면 50명을 얘들아 어떻게 해줘야 돼? 50명 중에서 10분의 3에 해당하는 게 이 사람들이니까 15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가 35명임을 알 수가 있죠. 되시나요? 얘가 이미 명으로 바뀌었다는 건 얘네들도 뭘로 바꿔야 돼? 명으로 바꾸셔야겠죠. 그지?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수를 구하세요. 어떻게 돼? 다시 명으로 갈 때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명수가 있었는데 똑같이 5로 약분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다시 5를 곱해서 얘가 된 거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A로 약분쳤다고 생각하면 다시 A를 곱해주면 명수로 돌아가는 거죠. 얘네들도 똑같이 B로 약분쳤다고 생각을 하면 명수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가셔야죠. 19에 보자 얘들아.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얘죠.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얘인 거야.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자, 21B 더하기 15명을 했더니 얘가 4A명이 되고 여기서 23B 플러스 35명을 했을 때 얘가 5A명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니? 괜찮아? 자, 그래서 A하고 B에 관한 식이 만들어졌죠.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는 A를 구하는 거니까 A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계산이 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나를 개별적으로 좀 불러주시고 혹시라도 나 이거 10% 좀 잘 못을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숫자 버렸어. 자, 98번 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봅시다. 연우하고 하민이가 자, 가위바위보 문제는 얘들아 각각을 해주는 거야. 연우, 하민은 따로따로. 이긴 사람은 4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고 비기는 경우는 두 사람 모두 2계단을 올라가기로 했다. 가위바위보 총 20회 했고 연우는 처음에 위치보다 자, 연우는 처음에 위치보다 37계단을 하민이는 처음에 위치보다 27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플러스죠. 둘 다. 만약에 내려가 있었다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로 표기하시면 돼요. 자, 나는 연우가 이긴 횟수를 x로, 진 횟수를 y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비긴 횟수는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20회에서 이긴 거랑 진 거를 뺀 게 비긴 횟수가 되겠죠.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럼 연우 같은 경우에 자, 이기면 4계단을 올라가기로 한 거니까 자,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기로 한 거니까 비기는 경우는 2계단을 올라가기로 한 거니까 자, 플러스고요. 20에서 x 빼고 y 뺀 게 이거죠. 자, 반대로 하민이 입장에서는 x가 진 거죠. x만큼이 얘가 이겼을 때 진 거고 y만큼이 이긴 거고 비긴 거는요. 똑같죠. x 빼고 y 뺀 거. 하민 입장에서는 x만큼은 마이너스 y만큼은 플러스 4를 곱해준 거고 비긴 거만큼은 얘랑 똑같아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올라가 있다. 될까요? 자, 가위바위보 문제는 따로따로 연우 따로 하민이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01번 볼게요. 901번. 갔다 와. 오케이. 질문이요? 오케이. 자, 901번 좀 볼게요. 자, 얘들아, 내신 교재가 나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9일까지 여러분들 이거 푸시고 나면 이제 내신 교재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1품 오답, 이거 센 오답 하면서 내신 교재 먼저 80개씩 푸시고 최고 득점 블랙라벨 풀 거거든요. 자, 블랙라벨을 먼저 시작할게요. 최고 득점보다. 좀 블랙라벨을 이번에 좀 풀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날 오셔서는 내신 교재 받으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 월요일날 내신 교재 받으세요. 9일날. 901번 볼게요. 같은 물건을 만드는 A, B 두 종류의 기계가 있다. A 기계, B 기계를 동시에 30분 동안 작동시킨 뒤에 자, A 기계만을 45분 동안 작동시키면 45분 동안 작동시키면 78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얘들아 A하고 B를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연립방 정식은 얘들아 뭐가 중요해? 미지수 설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청소년평가 쓰실 때 반드시 뭐 하셔야 돼? 얘가 A가 뭐고 B가 뭔지 설정하셔야 되죠. 꼭 쓰셔야 됩니다. 1분 동안에 만드는 물건의 개수예요. 만드는 물건 수예요. 물건의 수입니다.
자, 그래서 1분 동안에 만드는 물건수를 A하고 B라고 부를게. 1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개수요. 자, 그럼 A하고 B가 1분 동안엔 이만큼을 만드는데 30분 동안을 작동을 시켰대. 자, 작동시킨 후 A 기계만을 45분을 돌렸대요. 그랬더니 780개의 물건이 만들어졌고 또 A 기계하고 B 기계를 동시에 50분 동안 작동을 시키면 50분 동안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죠. 작동시킨 후 B 기계만을 10분 동안 작동을 시키면 760개의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A 기계만을 사용해서 760개의 물건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A 구하신 다음에 여러분 760개로 나누시면 돼요. 여기서는 A하고 B를 뭐라고 설정하는지가 얘들아 중요하다. 자, 그래서 1분 동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물건 수라고 A하고 B를 설정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902번 봅시다.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0m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있대요. 자, 운동장이 뭐라고? 가로의 길이가 자, 세로의 길이가 있고요.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40m만큼 더 긴 자, 여기서 이거 나온 거야. 가로는 어떻게 한다고? 세로의 길이보다 40m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있는데 건우가 분속 30m/분으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 40m 이거 분속 40으로 돌 때보다 6분 더 걸려. 시간차 문제네요. 자, 그러면 오래 걸린 시간이 어떻게 돼? 분속 30이죠? 자, 이거 전체의 거리가 뭘까? 전체의 거리는 이 가로 더하기 이 세로가 전체 거리예요.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전체 둘레예요. 전체 거리예요. 건우가 돌아야 되는 전체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지금 미터로 갈 거거든요. 보자. 전체 거리를 분속 이거로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어떻게 돼? 자, 오래 걸리는 시간에서 자, 3회속력으로 가는 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짧게 걸리는 시간을 빼준 게 짧게 걸리는 시간이 분속 30이네. 40이에요. 짧게 걸리는 시간이 40이에요. 이거 더하기 이거. 자, 오래 걸리는 시간에서 짧게 걸리는 시간을 뺐더니 6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해가 될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면 되죠. 이해가 될까요? 자, 오래 걸리는 시간에서 짧게 걸리는 시간을 뺀 게 6분 차이가 난다. 자, 가로는 세로의 길이보다 40m 더 길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전체 거리를 30으로 돈 게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니까 오래 걸리는 시간, 속력분의 거리한 거예요. 오래 걸리는 시간에서 짧게 걸리는 시간을 뺀 게 6분 차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가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가를 구하시면 되죠. 이게 2번. 자, 그 다음에 자, 904번에 볼게요. 904번. 자, 904번에 볼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2km인 운동장 트랙이 있대요. 트랙을 돌 때 둘레를 따라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자,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같은 지점에서 찬우가 출발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 같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자, 이거 정리부터 할게. 자, 얘들아,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돌든 반대 방향으로 돌든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동시에 출발을 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 지금 민규하고 찬우가 이렇게 둘이 도는데 찬우는요. 자,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뒤에 오는 애야.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그 시간 얘기를 해보자면 이래. 자, 민규가 예를 들어 X분을 돌잖아. 찬우가 5분 뒤에 출발했지. 그러면 찬우가 움직인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움직인 시간보다 5분이 덜 걸어가는 거죠. 이해하세요? 5분 뒤에 출발한 자,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같은 지점에서 찬우가 출발을 한다는 건 얘가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났어? 찬우 입장에서 몇 분 만에 만난 걸까? 찬우 입장에서는 출발한 지 35분 만에 만나게 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그러면 얘 찬우 입장에서는 뭐야? 7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하면 돼. 자, 같은 방향 뭐라 그러죠? 존빨이 움직인 그 거리에서 존느가 움직인 그 거리를 뺀 게 한 바퀴다. 자, 반대 방향은 뭐라고?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거리가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 그랬어. 자, 여기서 누가 빨라? 두 사람의 속력은 일정하고 민규의 속력이 찬우의 속력보다 빠르다. 민규의 속력을 얘들아 내가 뭐라고 줄 거야? x 미터 퍼 분이라고 둘게요. 자, 분이니까 다. 그리고 찬우의 속력을 뭐라고 둘 거야? y 미터 퍼 분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빠른 애가 누구라고요? 속력이 x, 느린 애가 속력이 y예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민규가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40분의 1 처음으로 만났어? 근데 겁나 느린 애는 5분 뒤에 출발했기 때문에 35분이라고 빼셔야 돼. 이게 2000m가 된다라는 거야. 반대 방향도 얘들아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뒤에 만났어? 그러면 얘는 5분 덜 걸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7분 만에 만난 게 되는 거야. 2000m를. 될까요? 이게 중요해. 시간이 중요해 얘들아. 너무 많이 나올 만한 문제야. 시간만 바꿔서 애들이 안 그래도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시간까지 이게 있어? 그러면 너무너무 잘 나올 만한 문제. 왜? 틀리려고 내는 문제거든. 그지? 변별력을 높이려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거 딱 왔고 잡아놓고 겁나 빠른 애의 시간 속력 겁나 느린 애의 시간 속력 그럼 시간 갖고 오시는데 5분 늦게 그리고 속력 그냥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얘들아 이 왁구를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고 많았다잉. 자 907번 볼게요. 907번 선우가 좀만 열심히 화이팅! 자 7번 볼게요. 원점 5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5를 출발해서 5라고 하면 얘들아 0만 0을 얘기하죠. 중앙에서 던지면 짝수의 둘이 나오면 P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짝수의 둘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플러스 할게요. 오른쪽을. 자 홀수의 둘이 나오면 자 P를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하기로 했다. 20번을 던지고 난 후에 P가 나타내는 수가 5였을 때 자 이거 합쳐서 20회를 던졌다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얘가 5가 나온다라는 거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얘들아 최종적으로 얘가 5가 나온다는 거 자 얘가 x번 했다고 쳐 얘가 y번 던졌다고 쳐 첫 번째가 뭐가 돼? x 더하기 y가 몇 회다? 20회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짝수가 몇 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이만큼씩 갔고 자 y번은 3만큼씩 이렇게 가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5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직선은 얘들아 자 내가 0점에서 출발을 해서 짝수가 나와서 플러스 이만큼 가서 홀수가 나와서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3만큼 갔어. 그러면 이 플러스 이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3만큼 갔어. 그 자리가 바로 그 좌표예요. 그 좌표가 그 자리예요. 되세요? 만약에 플러스 이 짝수가 2번 나오고 홀수가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됐어? 그럼 원점에서 출발했을 때 얘들아 플러스 이만큼 가고 다시 플러스 이만큼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3만큼 갔을 때가 바로 뭐야? 그냥 이렇게 더해준 게 그 좌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더해주신 게 그 좌표가 되는 게 맞아요. 자, 907번, 909번 볼게요. 자, 3개만 하면 끝나니까 화이팅. 자, 이제 개별 질문 하게. 자, 909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수연이하고 승민이는 A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서 B 지점을 지나서 C 지점까지 가려고 합니다. 수연이가 뭐라고 했냐면 시속 44km로 일정하게 걷는다고 할 때 승민이가 A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자 승민이는 어떻게 간다? A에서 B까지는 시속 5km/시로야. 5km/시로 가고 B에서 C까지는 3km/시로 걸으면 수연이보다 8분 늦게 C 지점에 도착한대. 수연이보다 늦게? 자 그럼 오래 걸린 시간에서 시간차 문제죠. 오래 걸린 시간에서 짧게 걸린 시간을 빼준 거의 차이를 8분 늦게니까 8분이라고 할게. 오래 걸린 게 누구라고? 자 그럼 수연이보다 8분 늦게 C 지점에 도착한대. 그러면 누가 더 빨라요? 수연이가 더 빠르고 승민이가 더 느려요. A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모르니까 X킬로, Y킬로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승민이가 오래 걸린 시간이지 속력분의 거리가 이거 더하기 3분의 y로 왔단 말이야. 짧게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건 4의 속력으로 x 더하기 y를 온 거죠. 자 오래 걸린 시간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신 거가 8분 차이. 자 근데 여기서 킬로미터거든요. 지금 여기서 시속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걸 8분으로 주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 이거를 60분의 8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 자, 오래 걸린 시간이 지금 이거의 속력으로 이거의 거리, 이거의 속력으로 이거의 거리를 가서 승민이의 시간에서 수연이의 시간을 뺀 거의 차이가 60분의 8시간이다. 그죠? 두 번째. 자, A에서 B까지는 시속 3km. 야, 이번엔 바꿨네. 3km/s로 가고 5km/s로 가서 수연이와 동시에 도착해서 둘의 시간은 같다. 오래 걸린 시간, 짧게 걸린 시간 같다. 어떻게 가야 돼? 자, 3의 이걸로 5의 동력으로 이거의 거리를 4분의 x 더하기 y의 시간과 똑같다.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자, 8분 차이는 이건 시간으로 바꾸려고 60분의를 한 거라는 거. 60분의 이거는 시간으로 바꾼 거다. 시간으로 바꾼 거다. 자, 910번 볼게요. 자, 하지 마세요. 소금물 문제 하지 맙시다. 자, 11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볼까? 1번, 2번 제품을 각각 1kg씩 만드는 데 필요한 1kg씩 만드는 데라는 거는 1000g이죠. 1kg 만든다는 건 1000g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A, B의 양과 제품 1kg당 이익, 1kg당 이익을 나타낸 거야. 원료 40g. 자, 봐봐. 여기 있는 모든 단위가 g인데 얘가 1000g 만드는 데가 필요해? 안 필요하죠. 1g 만드는 데 필요한가? 1g 당으로 바꾸셔야 돼요. 다시 1kg씩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자, 얘네 다 g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1g당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기준으로 만드세요. 그러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1000으로 나눠야 돼서 0.04, 0.005, 0.002, 0.003 얘도 4만 원이 아니라 40원, 70원이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익이 1g당 일반 제품 1g당 들어가는 A 원료, B 원료. 1번 제품 1g당 이익이 40원. 알겠니? 자, 그러면 원료 A가 40g이야. 자, 이거 1번 제품을 얘들아 총 몇 g이라고 두냐면 xg, yg이라고 둘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번 제품의 총량이 xg이고 2번 제품의 총량이 yg이면 A라는 원료가 얼마큼 들어간 거라고? 0.004x 더하기 0.005y 한 게 A라는 원료의 사용량이다. 두 번째, B라고 하는 거 0.002 x 이거 더하기 0.003y가 B라는 원료 23g이다 라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총 이익을 구하라고 하면 얘들아 x하고 y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x하고 y 구해. 자, 여기다 곱하기 1000 해보세요. 곱하기 1000 해보세요. 곱하기 1000 해볼게요. 자, 여기다 곱하기 1000 해보시고 곱하기 1000 해보시고 곱하기 1000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20 곱해줘가지고 내가 이거 6, 2를 곱해줘서 46으로 갈게.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y가 6000 되겠다. 마이너스 6000. 자, y가 6000이에요. 자, x가 그럼 얼마야? 얘가 6000이라서 3만이니까 여기서 3만이니까 많이 되려면 250 아니다. 많이 되려면 2500. 자, 1g당 40원이죠? 자, 여기서 y에서 나오는 이익은 얼마인 거야? 여기다가 70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40을 곱해줘서 얘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일부러 이익 때문에 얘들아 내가 여기까지 구해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1g당으로 바꾼다는 게 여기서는 매우 중요해. 킬로그램이 아니라 모두 다 그램 단위니까 1g당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부터 활용 좀 다 고쳐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한 20여 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는 다 개별 그걸로 드릴 거예요. 개별 그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 자, 소연이 질문